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 노릇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책임감을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삶을 살자, 자식을 내려놓아라 등 다 아는 말이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에게는 이토록 약해지는 걸까요? 나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작은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잘 키우겠노라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고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면서 키워낸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 뭐라도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 감는 그날까지도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며 자식들을 위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이 눈 감을 때까지도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떨어진 것이 최근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는 자녀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20년 귀하게 대하고 떠날 땐 아쉽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마음 다해 반기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나의 것을 위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이번에 한 씨의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할머니네 집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놀다 가라. 손자도 왔는데 할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6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낮이고 밤이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8살에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마저 여의고 슬픔에 잠겼지만 남편 덕에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던 사업에 실패로 어느 날부터인지 술을 먹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밥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부라 뿌리칠 수 없었고 밥을 차려준 뒤 방 안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급기야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2명의 자식이 있던 때라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동생 집에 자식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고 심한 차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지만 동생은 할머니 자식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본인이 키우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에 할머니는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많은 것을 도맡아 했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 많은 걸 못해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사니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 집에 자주 방문하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 좋아 할머니한테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들과 과일을 사와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싸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앞을 걷고 있는데 전봇대 앞에 놓여진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음식 봉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께 받은 음식을 차에 타서 얼마 가지 않고 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떨어뜨렸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거 냄새 난다고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시냐고 또 버려야 되지 않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주시냐면서 할머니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귀가 예민해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가득 챙겼던 음식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깜빡했다고 다음에 오면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며느리는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쉽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작은 아들 내외가 왜 자꾸 집에 방문하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 내외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 방이야? 그래, 맞아. 여보, 언제 이 집 팔 수 있는 거야? 요새 엄마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조만간 치매가 오겠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살겠다며 해외로 나갔고 작은 아들 내외만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안 그래도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 내외의 대화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손자까지 이미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가던 식당 말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 여기 좋아하시잖아요. 손주도 좋아한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먹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 얘기로 싸우질 않나 오늘 밥값까지 아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집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할머니는 집 앞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그만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방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왜 늦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TV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하나같이 계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산전수전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고,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큰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지금껏 못해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며? 핀잔주기 일쑤였는데 그런 말 들으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어 집을 통해 얼마나 받으며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자기 준다는 이 집을 왜 어머니가 계속 살려고 하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주냐며, 자기네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내 집 내가 지킨다는데 너네가 무슨 권리로 말하는 거냐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매 걸려도 너네 찾을 일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이런 말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작은 아들 내외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도 할머니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할머니는 이제라도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쓰려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 노릇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책임감을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삶을 살자, 자식을 내려놓아라 등 다 아는 말이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에게는 이토록 약해지는 걸까요? 나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가장 많이 지켜본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작은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잘 키우겠노라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자고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면서 키워낸 내 자식이기 때문에 힘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우니 뭐라도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눈 감는 그날까지도 물려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며 자식들을 위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신이 눈 감을 때까지도 필요 이상의 것들까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떨어진 것이 최근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노후는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는 자녀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식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20년 귀하게 대하고 떠날 땐 아쉽지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집에 와도 마음 다해 반기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분들은 손님이 있는 동안에 하지 못했던 나의 것을 위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이번에 한 씨의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할머니께 따뜻한 위로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할머니네 집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고는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놀다 가라. 손자도 왔는데 할머니는 그냥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6남매 중에 첫째로 태어나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낮이고 밤이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18살에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참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마저 여의고 슬픔에 잠겼지만 남편 덕에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던 사업에 실패로 어느 날부터인지 술을 먹기 시작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밥을 차려오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전부라 뿌리칠 수 없었고 밥을 차려준 뒤 방 안에서 혼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지도 않았고 할머니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급기야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2명의 자식이 있던 때라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동생 집에 자식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고 심한 차별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번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지만 동생은 할머니 자식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심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본인이 키우지 못했다는 큰 죄책감에 할머니는 눈물로 매일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식들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많은 것을 도맡아 했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식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 많은 걸 못해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사니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 집에 자주 방문하여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 좋아 할머니한테 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시장에 가서 여러 음식들과 과일을 사와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에 갈 때면 항상 싸주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며느리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앞을 걷고 있는데 전봇대 앞에 놓여진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음식 봉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께 받은 음식을 차에 타서 얼마 가지 않고 버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떨어뜨렸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에 작은 아들 내외가 방문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거 냄새 난다고,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시냐고, 또 버려야 되지 않냐고, 왜 자꾸 일을 만들어 주시냐면서 할머니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군거렸지만 할머니는 귀가 예민해 다 듣고야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가득 챙겼던 음식을 내려놓으며 오늘은 깜빡했다고, 다음에 오면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며느리는 그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쉽다고 말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씁쓸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챙겨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작은 아들 내외가 왜 자꾸 집에 방문하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손자와 아들 내외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 방이야? 그래, 맞아. 여보, 언제 이 집 할 수 있는 거야? 요새 엄마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것 같아. 조만간 치매가 오겠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살겠다며 해외로 나갔고 작은 아들 내외만 할머니 곁에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때문이었다니 할머니는 안 그래도 집을 물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들 내외의 대화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손자까지 이미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할머니는 일단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가던 식당 말고 다른 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니, 여기 좋아하시잖아요. 손주도 좋아한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먹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큰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집 얘기로 싸우질 않나 오늘 밥값까지 아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실망이 커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먼저 집에 간다는 연락을 남기고 할머니는 집 앞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의 달도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그만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 방에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니가 왜 늦었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TV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을 돌아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도 가까이 사는 자식도 하나같이 계산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산전수전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자고, 이제 부모 노릇 그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큰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지금껏 못해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실수도 잦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나 물어보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며 핀잔주기 일수였는데 그런 말 들으며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되어 집을 통해 얼마나 받으며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자기 준다는 이 집을
왜 어머니가 계속 살려고 하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주냐며 자기네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내 집 내가 지킨다는데 너네가 무슨 권리로 말하는 거냐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매 걸려도 너네 찾을 일 없다고, 그러니 걱정 말라고, 이런 말 할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작은 아들 내외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자식들이 와도 할머니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할머니는 이제라도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쓰려면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돈을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은 쓰기 위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노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